그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동안 20번도 넘게 했고 앞으로도 100번은 더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58살, 경기도 외곽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법 직원도 30명쯤 되는 어엿한 철강 가공업체의 대표이지만 사실 제 인생은 젊은 날 대부분을 망하지 않기 위해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30대 초반까지는 하루하루가 생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살아야 하는 아파트 전세 대출금도 빠듯하게 내야 하는데 납품 대금까지 떼어 어려움이 가중되던 시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계까지 고장이 나더니 설상가상이라고 비가 오는 날이면 공장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종일 양동이를 옮겨가며 버텨야 하는 일들도 있었죠. 어떤 날에는 전기세가 밀리자 전기까지 끊기는 바람에 작업 중간에 기계가 꺼져 납품을 못해 위약금을 물어야 했던 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게 저의 목표라 큰 마음을 먹고 차린 공장이었지만 생각보다 더 힘든 그 시간을 보내느라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을 보태주셔서 신혼집을 전세 대출받아 마련해 결혼했는데 그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시작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월세도 내야 하고 전세 대출도 갚아야 해 더 힘들더군요. 아내는 쪼들리는 생활비에 대해 저에게 말도 못하고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느라 저보다 더 고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를 믿고 기다려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뭐라도 해서 결과를 내야 하니 저는 그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기계에 기름칠하고 어제까지 못 끝낸 납품 물량을 확인한 뒤 밤새 붙여둔 히터 하나로 꽁꽁한 철판을 녹이며 하루를 시작했죠. 한겨울엔 손이 너무 시려서 작업을 하다 말고 손바닥에 입김을 불곤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일이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아무 일거리도 없이 공장 안에 멍하니 서 있을 땐 딴 생각이 더 들어 무슨 돈으로 전기세를 낼 수 있을까? 그것만 머릿속에 맴돌아 더 힘들더군요. 그러다 보니 작은 돈이라도 지출을 줄이려고 애를 쓰게 됐습니다. 지게차 하나 없이 손수레에 철판을 옮기기도 하고 지나가는 덤프트럭 기사님에게 부탁하던 날도 있었으니까요. 혹시 서울 쪽 갈 일 있으시면 납품 좀 같이 싣고 가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는 싸움이었습니다. 사장이라는 호칭이 부끄러울 만큼 하는 일은 너무나 궁색했죠. 직접 공장 바닥을 쓸고 고장난 기계를 뜯어가며 기름때를 묻히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게 과연 내가 꿈꾸던 삶이었나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회사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직원들도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봐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몇 달씩 밀린 월급에 힘들었을 테고 보이지 않는 미래에 저만 보였을 테니까요. 누가 봐도 이 배는 곧 가라앉을 것처럼 보였겠죠. 그렇게 모두가 떠난 어느 날 혼자 공장 한 구석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는데 문득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멈춰 섰습니다. 바람 소리, 먼지 날리는 소리, 내 발자국 소리밖에 없는 그 정적 속에서 갑자기 가슴 한켠이 툭 하고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고 어깨에 기대던 자존심도 체면도 다 무너진 채로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길이 맞는 걸까? 포기하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사무실 책상에 앉아 남은 컵라면 하나를 뜨거운 물에 불려 먹으려고 하고 있으면서요. 젓가락질을 하다
문득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얼굴도 들기 싫어서 그냥 고개 숙인 채 말라버린 손으로 마른 세수만 몇 번 하면서 속으로 묻고 또 물었던 밤이었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지? 포기하고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데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성우 이사. 당시에는 이성우 대리가 그 늦은 시간에 다시 회사로 돌아와 쪼그려 앉아있는 저를 본 겁니다. 지옥 같던 시절, 직원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혼자 남겨진 저의 민낯을 들킨 것 같아 순간적으로 너무 부끄럽더군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자리에 일어나는 저를 보며 이 대리는 까만 비닐봉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술병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장에 울렸죠. 사장님, 다들 나가도 저는 있으니까 회사 접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사장님 잘 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아직 나이는 젊어도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거든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아십니까? 살다가 그렇게 가슴 밑바닥을 올리는 위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웃고 있는 직원 앞에서 엉엉 울 뻔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성우 그 친구는 저에게 더 큰 감동을 주더군요. 그날 밤 이후에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했던 한 사람이 되어주면서 말이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월급이 밀려도 출근해 공장 바닥을 닦고 밤에는 야근을 하면 저와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일해주더라고요. 그 친구 덕에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6명이 하던 일을 둘이 하다 보니 힘들었을 텐데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잔소리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붙들고 어떻게든 고쳐보려 했을 때는 옆에서 기계 매뉴얼을 읽어주며 함께 웃고 고민해주기도 했고요. 거래처에 납품하러 가는 길엔 제 차 조수석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혹시나 제가 졸기라도 하면 자기가 깨워주겠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된 점심 한 번을 못 사주는 사장이 뭐가 그리 좋은지 허허실실 웃으며 저에게 힘내라고 해주는 성우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우 이사를 단순히 직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어떤 조건도 보장도 없이 그저 함께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인생을 걸어준 사람이니까요. 계약서 한 장, 확실한 미래 하나 없이 말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 이성우는 제 곁에 남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자신감도 바닥이었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것 같았었죠. 회사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을 만큼 최악이었고 직원들은 떠나고 당장 다음 달 월급도 막막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성우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하나씩 해봅시다. 그 한마디에 제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고요. 출근하면 제일 먼저 공장 문을 열고 나면 기계 점검을 하고 고장난 라인을 손수 뜯어 고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랬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를 보낸 뒤 밤이면 같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퇴사한 직원들 퇴직금과 월급을 먼저 보내주느라 정작 함께 일하는 성우의 월급이 두세 달 밀렸을 때도 웃으며 말해준 사람이었어요. 언제든 힘드시면 말해주세요. 끝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성우의 그 말 한마디가 정말이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그 말에 제 체면과 자존심이 아닌 마음이 버텨졌습니다. 이성우는 저보다 4살 어린 친구지만 저는 그를 친구로 동생으로 때론 형처럼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에게 가장 든든하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돌아보면 그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옆에 이성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심한 듯 따뜻한 마음, 조용한 성실함, 끝까지 저와 함께하겠다는 믿음이 지금의 저를, 지금의 회사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죠. 그는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정말 그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장님이랑 이사님이 친구는 아니시잖아요. 두 분이서 함께 회사를 세우신 거예요? 언제부터 가까우셨어요? 그렇게 다른 직원들이 물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둘이 너무 친밀해 보였을 테지요. 그 정도로 저는 이 친구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회사 일을 긴밀하게 의논하는 사이니까요. 왜냐고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성우는 제가 바닥일 때부터 곁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떠나가던 그때 그 친구만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저 하나라도 있으니까 회사 접지 마세요. 그 말이 저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달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외부 투자도 들어오게 되었죠. 둘이서 겨우 이끌던 회사가 점점 일이 늘고 한 사람 두 사람 직원이 늘게 되더니 결국 성우 말처럼 되더군요. 수출도 하게 되면서 외국의 바이어도 만나게 되었고요.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의 성장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내 쓸 수 있었던 게요. 외부 투자 유치 이후 자금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인력도 충원하고 장비도 교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햇살이 드는 넓은 건물로 이사한 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어깨 부딪히며 일하던 날들이 떠올라 잠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런 변화들 속에서도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건 단연코 이성우였습니다. 수출팀을 꾸려야 할 때도 망설임 없이 본인이 하겠다고 나섰고 영어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배우기 시작했죠. 바이어들이 방문했을 때 저는 그저 서툰 인사말만 건넸지만 성우는 능숙하게 제품을 설명하고 계약까지 따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제가 이 회사를 더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독일에 있는 한 의료기기 업체에서 대량 수주가 들어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제품이 해외 병원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그런데 문제는 납기일이 촉박했다는 겁니다. 야근은 물론 주말도 반납하고 공장을 돌렸는데 직원들이 단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특히 성우는 공장에서 아예 먹고 자면서 제품을 조립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힘차게 말하던 성우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렇게 한 건 두 건 수출 실적이 쌓이면서 우리 제품이 점점 해외 시장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름도 몰랐던 작은 회사였지만 이제는 세계 10개국 이상에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문 닫을 위기에서 간신히 버티던 그 작은 회사를 이렇게까지 키워올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제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회사를 아끼고 함께 땀 흘려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그중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성우 이사를 꼽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자리 잡으며 들어온 직원들이 하나둘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가는 걸 보면 감회가 새로워요. 고군분투하던 그때 저와 성우 둘 다 신혼일 때라 더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마련해 주신 17평 전세 아파트를 월세로 돌려가며 힘들게 지킨 회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가 신혼 살림을 차린 직원들을 바라볼 때면
저는 더 그때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죠. 성우가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다. 절대 성우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걸 잊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마음에 성우에게는 각별하게 대하다 보니 직원들도 저와 성우가 특별해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 평생 가장 신뢰하던 이 친구가 있어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 친구가 제 아들의 결혼을 막아서며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우와 저는 나이차가 4살로 비슷했지만 우리는 동갑내기 친구처럼 지냈어요. 일할 땐 직원과 대표라는 입장이었지만 가끔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 나눌 때면 그냥 오래 알고 지낸 동네 형 동생 같기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식들 이야기만큼은 우리 둘 다 유독 말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고 성우는 아들과 딸, 이렇게 두 남매가 있었죠. 웃긴 건 세 아이가 다 비슷한 또래라서 어릴 때는 자주 모여 함께 어울리는 시간도 많았죠. 그러다 한 번은 퇴근 후 사무실에서 둘이 맥주 한 캔씩 들고 앉아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우 씨, 우리 자식들끼리 혹시라도 나중에 인연 닿으면 어때요? 진짜 약속하셔야 해요. 우리 딸이 요즘 자꾸 사장님 아들이 어떠냐고 묻더라니까요. 아니 정말? 우리 아들 말은 없는데 자상하고 착해. 진짜 우리 말 나온 김에 사돈 맺을까? 그러곤 마주보며 서로 배꼽 잡고 웃고 말았죠. 그 말이야 당연히 농담이었지만 속으론 괜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자식들이라면, 성우 같은 사람의 아이들이라면 내 아들과 친구가 되든 더 좋은 사이가 되든 참 든든하겠다 싶었으니까요. 회사 일이 바쁘고 각자 가정에도 일이 많았지만 가끔 그렇게 자식들 얘기하면서 웃는 그 시간이 저희에게는 꽤 소중했습니다. 결국 자식 자랑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더군요. 아이들이 자주 만나 서로 의지하는 사이만 돼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아이는 외동이다 보니 더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새 아이 각자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가게 되고 더 멀리 지내게 되었죠. 부모들끼리는 자주 만나는데 아이들은 그러지 못한 게 아쉽기는 하더군요. 그러면서 가끔 농담으로 주고받던 대화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혹시 정말 그렇게 인연이 닿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섞인 엉뚱한 상상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 세월이 빠르게 흐르더군요. 유학을 갔던 저희 아이는 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와 제법 괜찮은 회사에 바로 취업해 바쁘게 지냈습니다. 성우의 아이들도 다 잘 성장해 제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었고요. 회사는 저와 성우가 잘 다지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됐든 성우의 아이들이 됐든 회사를 물려받겠다고만 하면 물려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만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기다리는 중이었거든요. 이왕이면 셋 다 회사로 불러들이는 게 저희에겐 제일 좋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일단은 본인들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다면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2년 전 어느 주말이었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든 아들 도연이가 저녁 식사 후 머뭇거리며 말을 꺼내더군요.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결혼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아직도 제 눈에는 철없고 서툰 구석이 많은 녀석이었거든요.
하지만 한참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진심이겠구나 싶더군요. 그런 아들에게 한번 보자고 했더니 얼른 다음 주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인사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아내는 주말이 돌아오기 며칠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상차림이며 그릇이며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도연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유난히 맑고 정돈된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죠. 서진이라는 그 아이는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단아한 원피스에 긴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 무엇보다 웃을 때 조용히 눈웃음을 짓는 게 참 예뻤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는 것 같은 얼굴이 한눈에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내는 서진이를 본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지더니 웃는 입꼬리가 내려올 줄 모르더군요. 다과를 내오며 어머 피부가 너무 좋네부터 시작해 말끝마다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서진이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건 가방에서 뭔가를 조심스럽게 꺼내 제 앞에 내밀며 말했던 순간이었어요. 아버님, 도연씨가 아버님께서 약과 좋아하신다고 기뜸해줘서요. 유명한 집에서 줄 서서 샀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작은 상자 안에 곱게 담긴 약과는 포장지마저 정성스러웠고 그걸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살짝 웃는 모습이 어찌나 애교스럽고 예뻐 보이던지요. 겉으로는 담담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그래 고맙다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아이라면 도연이가 반할만 하구나 싶더군요. 식사 중에도 서진이는 부모님 얘기, 회사 얘기, 도연이와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조곤조곤 잘 풀어내는 모습이 정이 갔습니다. 보기 드문 정리된 말투에 눈을 맞추며 경청하는 태도까지 너무 고왔죠. 아내는 그날 밤 저에게 따로 말하더군요. 도연이가 처복이 있으려나 봐. 나 서진이 마음에 들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연이의 눈빛만 봐도 알겠더군요.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진심으로 서진이를 아끼는지 평소보다 더 자상하게 챙기고 다정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둘이 만난 지 오래된 건 아니었지만 이 둘은 분명 서로를 향해 성숙하게 다가가고 있는 게 느껴지면서요. 한눈에 익숙해지는 것을 보니 우리 집 사람 되려고 그러나 보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침에 흔쾌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보기엔 서진이가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너만 확실하다면 아빠는 너희 둘 응원할게. 결혼하고 싶으면 해. 그렇게 우리 아들의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웃음 많고 맑은 아이 서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난 아들 도연이가 서로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바랐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짝을 보고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날이 또 있을까 싶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요. 서진이 부모님을 만나 상견례도 하고 결혼 날짜도 서로 만족하는 날로 잡았죠. 사돈 두 분 모두 서진이처럼 맑고 깨끗한 분이셔서 그런지 다 좋다고만 하시더군요. 저희에게 너무 맞춰주시는 것 같아 죄송할 정도로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형편이 나쁘지 않으니 아들의 회사와 가까운 신혼집 준비도 도왔습니다. 저와 아내가 신혼생활을 어렵게 꾸려서 그런지 아들에게는 그런 궁핍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과 서진이는 근사한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웨딩 촬영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예쁘고 고운 모습을 멋지게 담았더군요. 그조차도 사치스럽지 않게 한다며 발품을 팔았고요. 고맙게도 무뚝뚝한 아들과는 달리 서진이가 그 모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진짜 좋을 때 결혼하나 봐요. 하나같이 예약하기가 힘든 걸 보면 그날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미주알 고주알, 듣기 좋은 목소리로 전해주는 서진이 덕분에 저희 집은 더 화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아들만 있다가 살가운 서진이 덕에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더군요. 예식장은 잡기가 힘들다더니 적절한 예식장을 겨우 잡았다며 서진이가 환하게 웃을 땐 저희까지 함께 웃었습니다. 아들은 서진이가 좋다는 쪽으로 맞춰주는 듯 했고요. 결혼 날짜에 맞춰 두 사람 모습이 들어간 청첩장도 인쇄했습니다. 정성스레 봉투에 담아 회사 직원들에게도 돌리기 시작했죠. 좋은 날이니 회사 식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청첩장을 받은 모두가 잘 됐다며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청첩장에 함께 새겨진 웨딩 사진을 보고 두 사람 모두 선남선녀라며 참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아들의 결혼식을 반대했습니다. 청첩장을 받은 성우가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제 방으로 들어와 말하더군요. 처음엔 회사 일로 심각한 사안이 있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성우의 입에서는 결코 나와서는 안 될 말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지는 아들의 결혼에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반대하는 성우를 보며 순식간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혹시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저도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 아들 놓쳐서 아까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진 먼저 보시죠. 이 아이가 청첩장 사진 속 이 아이 맞죠? 성우가 핸드폰을 열어 보여준 사진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약혼녀이자 저희의 예비 며느리 서진이었죠. 그런데 산모형 환자복을 입고 품에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누가 봐도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아이 엄마의 모습이더군요. 그리고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저희 예비 며느리 서진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성우는 천천히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사장님, 저도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해요. 이 결혼은 절대 시키시면 안 됩니다. 3년 전 제 아들 성진이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던 건 아시죠? 그때 제가 아들 먼저 장가 보낸다고 사장님께 자랑도 많이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고 보니 성우의 아들이 3년 전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했다는 말을 들은 게 떠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만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던 기억이었죠. 제가 기억난다고 하자 성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 아가씨를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서둘렀고요. 빠지는 게 없었거든요. 정말 놓치기 아까운 아가씨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다고 아들이 알려왔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들도 그 소식에 무척 기뻐했어요. 어차피 결혼하려 했고 아이까지 생겼으니 축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에 자꾸 과한 요구를 하더군요. 결혼하기 전에 정리가 필요하다, 돈이 더 필요하다 이유를 대면서요. 그간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달라 이상했죠. 저희 부부와 아들은 그런 예비 신부가 걱정돼 돈을 계좌로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일 이상했던 건 함께 병원을 가자고 해도 혼자 가겠다고 한 점이었죠. 그렇게 말만 하고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까요? 새벽에 벨소리가 울려서 일어났어요. 집 앞에 누가 다녀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이를 놓고 가버렸더군요. 그 여자가 쓴 메모 한 장과 이 사진 한 장과 함께요. 산모수첩 앞표지에 당신 아이니까 알아서 키우세요. 단 한 문장만 쓰인 그 메모와 이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산모수첩 덕분에 아이 생년월일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는 아들과 함께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정말 저희 아들 아이가 맞더군요. 그 바람에 요즘 저희 아내가 황혼 육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요즘 도통 사모님도 못 뵈러 갔던 거고요. 그 말을 성우에게 들으면서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서진이라는 이야기인가? 성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성우가 곧이어 말한 이름에 속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서진이었습니다. 이서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희 아들이, 도연이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중하던 그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밝고 맑은 미소로 웃던 아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죠. 그런 저를 보면서도 성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진 그 아이를 저희 아들은 지금도 알아보고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내요. 우리 성진이는 그 아이 때문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았는지 결혼도 안 한답니다. 아이만 보고 살겠다면서 식도 못 올려본 채 호라비로 살고 있죠. 결국 그 사건 이후 사람을 못 믿게 됐다고 하더군요. 결혼은 파기됐다고 말은 했지만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겪게 만든 것 같아 부모로서 자책도 컸습니다. 우리가 더 그 아이의 요구 조건을 못 맞춰줘서 그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일은 저와 아내, 성진, 우리 가족 셋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지금 그 아이 서진이가 도연이랑 결혼한다는데 맞나요? 성우의 물음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친 뒤처럼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만 하더라고요. 서진이가 보였던 그 다정하고 단정한 모습들, 저에게 건넸던 약과 환한 미소, 모든 것이 위선 같고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결혼 멈추셔야 합니다. 성우의 마지막 말은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요. 그리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도연이를 불러 사실 그대로 전했습니다. 처음엔 도연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부정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서진이를 회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진실을 확실히 가리기 위한 일이니 서진이에게 말하지 말고 회사로 데리고 오라고 했죠. 아들과 함께 회사에 들어선 서진이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저는 그 눈빛이 호기심 많고 알고 싶은 게 많아 보여 좋게 느껴졌지만 그날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발 성우가 잘못 본 거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하지만 사무실로 들어서는 성우와 그의 아들 성진이를 보고 놀라는 서진이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아버님이 다니신다는 회사가 여기였어? 서진이의 그 말에 모든 사실은 분명해지더군요. 아들 도연이는 그런 서진이를 바라보며 아연실색하며 물러섰어요. 성우의 아들 성진이는 서진이에게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두고 간 아이가 이렇게 컸어.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러려고 아이는 두고 갔니? 아이가 당신 발목 잡을까봐. 하지만 그 순간 서진이는 아이 사진보다 제 아들을 붙들었습니다. 도연씨,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어차피 아이는 내가 키우지도 않아. 우리 사이에서 달라질 건 없어. 그 말을 하는 서진인 굉장히 낯설게 보이더군요. 그렇게 맑아 보이던 얼굴이 가면에 쓴 것처럼 가식적으로 보였으니까요. 아들은 많이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저와 아내도 함께 울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얼굴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서진이를 사랑한다고 해도 진심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란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네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멈춰야 해. 그냥 파혼만 했으면 모르겠지만 아이까지 그런 식으로 버리는 여자와 어떻게 결혼해서 함께 살 수 있겠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성우 이사와 성진이와도 그렇게 엮일 수는 없고 말이야. 성진이와 너도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가끔 만나는 사이라며. 그러니 이만할 때 그만하자.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커다란 진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당연히 결혼은 파기됐습니다. 웃으며 다가왔던 사람의 뒤에 그런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은 아직도 믿기지 않아 한동안 모든 사람이 이상해 보이더군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쉽게 꺼내놓기 힘든 진실을 말해준 성우에게 저는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후로 서진이와 성진이는 아이 양육비 문제로 소송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송 비용을 보태는 것으로 성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성진이가 받아줘서 마음에 조금 위안이 생기더군요. 서진인 그러는 와중에도 저희 부부와 아들 도연이를 찾아와 눈물로 흡수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나는 성진이 아버지 성우 이사님과 30년을 함께하며 이 회사를 키워왔어. 이사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지. 그래서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사람 말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찾아오지 마라.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이 엄마라면 아이도 좀 챙기면서 책임을 지도록 해.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 엄마도 없이 자라야 하니. 제 말에 서진이는 흘리던 눈물을 닦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낳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제가 왜 챙겨요? 그렇게 새침하게 말하곤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까지 보고 나니 우리가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싶더군요. 도연이도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서진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역시 많이 놀랐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딸이 없어 유난히 서진이에게 마음을 줬던 아내라 실망도 컸겠죠. 그러더니 얼마 뒤 성운 집에 다녀오더군요.
아무래도 제수 씨와는 남편들 사이 못지않게 지내던 사이라 그동안 아이 키우고 있는 것도 모른 것이 미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를 호적에 올리기 위해 친권 인지 청구를 하는 과정도 힘들어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며 집에 와서 놀더군요. 괜히 우리가 그 아이 상처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서진이가 우리 도연이 만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아빠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밝고 예쁘더라고요. 웃을 때는 서진이를 꼭 빼닮았어요. 아내의 말에 저도 마음이 씁쓸해 한동안 성우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집안에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도 몰랐다는 게 너무 미안했죠.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겼는지 성우가 먼저 다가와 주었습니다. 사장님, 어떤 마음이신지 알 것 같아요. 속인 사람이 나쁘지 속은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괜히 민망해하지 마세요. 성진이도 도연이 걱정하던데요. 그런 면에서 서로 통한 건지 도연이와 성진인 종종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 생각도 났겠지만 아무래도 서로 같은 상처가 있다 보니 마음이 잘 맞는 건지 만나서 시간을 보내더군요. 1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제 아들 도연은 다시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진실된 사람을 만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와 아내는 그런 아들의 말에 반갑기도 했지만 내심 걱정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자식이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기에 걱정이 안 될 수 없더군요. 혹시나 다시 한번 안 좋은 경험을 한다면 그때 아이가 받을 상처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지만 한번 그런 사람과 결혼할 뻔한 아들이었기에 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제 아들과 성우의 딸 유정이가 교제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진이만 만난 게 아니라 유정이도 함께 만났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제대로 된 사람과 제대로 사랑하고 싶어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는 아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유정이라면 저희도 안심할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성우의 딸 유정이는 어릴 때부터 똑부러지고 바른 아이였으니까요. 그 집안 성품이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보다 더 든든한 사돈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도 아이들을 통해 도연이와 유정이의 교제 소식을 들었는지 저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하더군요. 사장님, 애들 이야기 들으셨어요?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사님? 무조건 찬성입니다. 유정이처럼 고운 처자가 저희 며느리만 되어준다면 바랄 게 없죠. 그렇게 양가 어른들이 더 반겼던 두 아이의 혼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봄, 두 아이가 결혼을 했고요. 신혼집과 혼수, 모두 저희 집에서 준비해서 치른 혼사였죠. 성우의 딸을 며느리로 맡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단 예물은 생략하고 아이들끼리 반지만 나누어 끼게 했습니다. 물론 그 반지는 저희 아들 도연이가 마련해서 끼었더라고요. 성우와 저는 신랑 신부 보문석에 나란히 앉아 정말 고생 끝에 얻은 인연이라며 서로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신랑 신부보다 부모들이 더 많이 웃은 결혼식이었죠. 사장님, 제가 또 사장님 덕에 한번 살았네요. 저희 딸 잘 부탁드려요. 아닙니다, 사돈. 이번에도 사돈 덕분에 저희가 산 거죠. 저희 아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돈이 된 저희는 명절에도 함께 보냈습니다. 성진이의 아이도 저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잘 어울리더군요. 덕분에 안사돈도 한시름 놓고 오랜만에 쉬신다고 하셨죠. 아이들끼리도 어려워하지 않고 어울리니 처남 매부 사이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새남매 같다면서 조카도 잘 보살피더군요. 고부 갈등, 장서 갈등 같은 이야기는 저희 집에서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저희 아들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유정이가 임신을 해서 벌써 7개월이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아들이고 아내는 벌써 손자를 봐줄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유정이가 출산 후에도 일을 하길 원해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안사돈은 조카를 봐주다 보니 아내가 봐야 할 것 같더군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니 단단히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식피식 웃음이 납니다. 이런 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걸까요? 저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렇게 소식이 끊긴 서진이는 도연이와 파혼 후 행실이 다니던 회사에 알려지면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업계에 소문이 퍼져 재취업도 못하고 외국으로 나가 힘들게 산다고 하더군요. 외국에 나가기 바로 직전까지도 자신은 억울하다고 했다더군요. 아무래도 자기가 사기를 당해서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면서 글을 올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유정이가 건너 아는 사람에게 들었다면서 이야기해 주어서 알았죠. 나쁜 짓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처럼 보여도 과거의 악행은 끝내 그 사람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언제나 사람은 진실되고 선한 인연과 함께할 때 가장 편안하고 든든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 최고의 사돈과 함께하면서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을 저는 제 옆에 두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도연이와 성진이는 내년에 저희 회사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토록 저와 성우, 이제는 사돈인 이사님이 바라던 대로 되는 거죠. 유정이는 아직은 더 하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저희 회사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약속도 했으니까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오니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무너질 때 위태로웠던 회사와 제 인생을 붙잡아준 성우, 그리고 그 인연이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제 곁에 자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때로는 한 사람의 진심이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건너게 합니다. 그 진심이 흔들리지 않고 곁을 지켜줄 때 그 사람은 가족보다 더한 가족이 되고요. 돌아보면 사업이 어려울 때도, 가족의 일이 힘겨울 때도, 그리고 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했던 순간에도 성우는 늘 제 곁에서 괜찮다, 버티자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사람의 말이라면 기꺼이 귀 기울이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회사를 만들었고 오늘의 제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두 집안은 명절이면 함께 웃고 기쁜 일은 나누며 힘든 일은 서로 덜어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유정이가 곧 부모가 되고 성진이도 아이를 잘 키워내고 있으니 이젠 우리가 지켜줄 차례란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서 참된 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끝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을 얻은 저는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산 셈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소중한 인연을 더 단단하게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아들과 성우의 아이들이 우리 회사를 잇게 된다면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걸어온 시간과 마음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완성된다. 이 믿음을 제 삶 끝까지 간직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생을 만들어갈 동지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인생이 조금 더 풍성하고 행복해진다는 건 제가 보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